이 상황을 법원이 보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변제율이 낮으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과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오늘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실제 실무에서, 특히 보정명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정 내용은 실제 보정 사례입니다. 먼저 청산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청산가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즉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또는 보정을 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의 생에서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산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현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형태가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도 있을 거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언젠가는 받을 것이 확실한 돈도 있습니다.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나 퇴직금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동산, 즉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현금화했을 때 얼마가 되냐라는 것이 청산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뭐냐? 개인의 생을 할 때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만 원이면 개인의 생을 하고 싶으시면 1,000만 원 이상은 갚으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적게 갚는 걸 허용해버리면 채권자가 너무 불리하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청산가치, 즉 재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월 소득이 적으신 분들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고 변제기간 36개월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을 36으로 나누면 대략 2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최소 28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면 36개월 기준 월 56만 원 이상을,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면 월 84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변제계획안 마지막에 청산가치와의 비교 항목이 있습니다. 청산가치와 총 변제금을 비교하는 항목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청산가치의 금액은 청산가치이고요. 파란색 현재가치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바로 총변제금입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가치 금액은 변제기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총변제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요. 미래에 낼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실제 갚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청산가치는 1,250만 4,618원이고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1,293만 9,176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불과 4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44만원보다 많아지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법원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변제율은 또 너무 낮았습니다. 16% 정도 되었는데요. 이 상황을 법원이 보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변제율이 낮으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할까요?
법원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데요. 이렇게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돈을 더 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변제율이 낮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가를 해줘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쥐어짭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채무자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할 요소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합니다. 이 돈을 더 내라는 걸 법원의 용어로 옮기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시오 라는 것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 보정이 나왔는데요. 하나의 보정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 위 주소지 매매대금 혹은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소명하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차량 관련해서 차량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십시오. 처분한 경우 사용 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각 제출하고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증여, 사치성 소비 등 소명할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이후에 어떤 문구가 나올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보험 관련해서 소멸, 해약 상품 한 건의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 지급받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아래 대출금 사용 내역은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정 안에 이렇게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회생위원님께서 변제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변제금을 더 내세요 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정을 보면서 회생위원님께서 바로 제 앞에서 변제금 더 높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반영할까요? 그러면 제 의뢰인이 내는 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정 안되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매우 많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물론 의뢰인도 힘듭니다. 보정에서 언급한 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청산가치가 더 높아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하나하나 자료들을 받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께서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청산가치를 높이는 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구나 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했고요. 다행히도 청산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고 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채권자 집회까지도 잘 다녀오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계좌의 근거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무조건 서류입니다. 서류가 있고 이 서류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보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계좌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